달을 잘 보내셔야만 안심하고 동차학교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6월 달에 모의고사를 몇 번 보시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 보시면서 만약 1차가 40점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1차 민법 수업을 공부하시고 나면 3일 정도를 복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모의고사 봤는데 40점이 안 된다. 1차가 40점이 안 된다 싶으시다고 하면 40점이 안 된다고 싶으시면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민법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는 그날 공부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수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업 나갔던 것만 좀 다독하듯이 신문 보듯이만 좀 복습해 나가시게 되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일단 1차가 어느 정도 안정되셔야만 동차 합격이라는 것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수가 40점이 안 된다고 하면 3일 정도는 1차 민법 복습을 해 나가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겁니다. 괜히 공법하고 있는데 1차 이야기만 드려가지고 이번 시간에 부동산 공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시는 게 도시개발법에 관한 사항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다루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습니다. 약칭해서 도시정비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각각 6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로서 건축법을 함께 보시고 우리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절차로서 주택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각각 7문제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농지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데 시험에 2문제 출제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게 된다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들여서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는 것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에 대해서는 모르면 그냥 찍는 걸로 대신 정답을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학습량이 가장 적게 배정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워낙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라고 하면 저 도정법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정리해 나가셔야 되는데 상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하자는 부분만 좀 해놓으시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까지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처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참 난해하고 외울 게 많지만 예전에 제가 한 장짜리 뭐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많이 복습하시면서 내 걸로 숙지하신다고 하면 좀 무난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법은 주택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험 보게 되는 10월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8월 달까지 개정되는 사안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안들만 잘 추려놓더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대충 정리되기 때문에 이 주택법은 좀 시간 두고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은 확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오거나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아주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2문제 중에 꼭 하나는 정답이 5번이더라고요. 쉽게 나오면 다 맞추시면 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여기 국토계획법은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주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행정청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이 있다면 이를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정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경제계획 등으로 각각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토지이용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계획법에서는 현재 다루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있다고 하면 얘를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최근 남양주에는 제2외곽순환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그 용지가 결정되었는데, 그처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를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쿨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 장소에 관한 개념을 지역, 지구, 구역 또는 권이란 말로 각각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저 광역계획권에 어디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를 계획하기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광역계획권이 어디인지 개념 잡아주시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저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승인하는 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예외적 수립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각각 3가지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승인권자는 국토였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람 절차와 공청회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적용되는 방법은 공청회 제도가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그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고, 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때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실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여기 도시군이라고 하는 범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양주시와 인접한 가평군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저 도시군을 전국을 대상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남양주시 가평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것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부문별 계획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시군 기본계획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짓는 반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승인권자는 도지사 한 명만 나와야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수립권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기억나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 시에는 남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측량,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하고자 한다면 비용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그러한 경제적 부담하기 곤란한 작은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있는데 딱 하나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 상황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특별히 기초조사는 필수 사항이지만 저 기초조사에 토제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킨 것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제 실시했다고 하면 토지 적성평가와 재지역성 분석에 대해서는 절차 생략할 수 있다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근데 왜 공법 점수 잘 안 나오십니까? 잘 아시는데? 다들 아는 표정이신데. 예, 다음 주부터는 진도 나온 만큼 문제 풀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방법은 민법도 마찬가지고 학계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목차에 관한 사항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목차와 관련되어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상태에서 그 목차와 관련된 내용을 민법에서 연결시켜 나가시는 게 정리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목차 진도와 내용을 연결시키시는 게 항상 좋은 공방법이고, 그것 확보할 때까지 계속 신문 보듯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독이 항상 제일 좋은 공부 방법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나중에 학문하거나 또는 영화 보거나 만화책 볼 때는 정독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20년 전에 공부하셨던 게 아니라 보셨던 서울의 달은 지금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드라마에 몰입하셔서 열심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드라마 안 좋아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는 직접 확정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 심의도 수립의 사전 절차가 되게 됩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협의 심의는 승인과 관련된 사전 절차가 된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와 군은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검토 실시한다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런 목차에 따라 문제 하나가 각각 출제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도리상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고,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서로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면 누군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상위 계획이 잘못되겠습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겠습니까?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 한다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서로 다르다고 하면 분명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지만 상위 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하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구속력 가집니다. 잘못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은 법원 쫓아가는 것이죠. 행정 심판은 상급 관청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양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하면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 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관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직권상급관청에 이의제기하는 것이 행정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시장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간다. 말 안 됩니다. 대신 경기도지사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장관 쫓아갈 수 있죠. 서울특별시장에 잘못된 처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경기도지사 쫓아갈 수 있고 반면에 남양시장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쫓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시장인데는 장관, 시장 군수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쫓아가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처분 관청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우리는 쭉 보셨습니다. 지역지구 구역,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그 계획, 입지 규제 제소 구역 및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6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봐 놓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실 내용입니다. 앞으로 보실. 예. 대신 진짜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3, 4월 달 동영상 안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저번 주 예. 저녁부터 들었거든요. 그러셨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뭔 말인지 모르시는 상태여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6개월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지금 어쩔 수 없이 복습만 해주십시오. 그냥 지금 진짜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 그건 진도 나갈 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뭐 할 건가 미리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되시면. 예, 일단 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구성되게 되는데 특별히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구분하셔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에 관한 사항은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최근 법을 개정해서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입안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와 주민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청 절차를 각각 두게 되는데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2가지 행정계획과 달리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과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초조사에 포함시키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는 당연히 필수 사항이지만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한 총 4가지 사항들을 생략할 수 있는 6가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4가지 생략 사항을 4가지로만 두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용도지구의 폐지 시에 그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위반 기초조사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도시군 계획설 해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과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한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과정을 통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앞서 2가지 행정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 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는 게 기득권 보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공사 개시한 착공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것 잡아주시고, 실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두 가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효과 관계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인 지형 도면의 작성, 고시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작성은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처리한다는 걸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5년마다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함께 보셨던 게 좀 기억나신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보통 세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절차상의 추가 사항으로 입안 제한이란 말 기억나시죠?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이쪽인데, 앞서 1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시고 바로 2편 보시니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찾으셨죠? 이쪽을 함께 해 나가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처음 돼 있으면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1, 2월 과정 해나가면 아마 진도를 못 뽑습니다. 지금 1, 2월 과정 따라는 사실 힘들기 때문에 양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습해 놓으시고 따라오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우선 14페이지 찾으셨죠?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1. 광역도시계획 찾았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없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 찾았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으로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설치하는 도로 그리고 교량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와 강동구 사이에 다리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다리라고 하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설치된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었을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반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 도시, 군이라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는 도시에 속하죠. 그리고 가평군이라고 하면 군에 속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도 도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이란 의미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고 저 도시군에 한정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인 반면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수립 단위가 서로 별개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 종류에 광역도시계획까지 포함시키면 틀립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런 취지 지문이라면 잘못된 것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 방향 추천놓습니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종합계획 추천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추천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남양주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종합선물 세트 하나씩 받아보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빨간 구두에 들어가 있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 괜한 얘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달리 얘들은 종합계획,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이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란 말 보게 되면 수립 기준이란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란 말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구가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 설명이고 하나하나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때에도 옳은 지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런 의미를 맞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2번 개발제한구역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가로 묶어 놓으시는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시가조정구역은 2000년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지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네 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하고 개시 수도란 말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과 4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6번 입지규제 해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자주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은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입지규제소 구역에 대해서는 지킬 겁니다. 국가계획 안 할 겁니다. 그리고 8. 기반시설 찾으셨죠?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예?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기반시설이 도시개발 뭐라고?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 그 적는 거 아닙니다. 적어 놓으시면 공부 못하십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처음 들을 때는 듣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오실 때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광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시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에 이렇게 70만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이겠습니까? 비정상적입니다.
한 남양주시라고 하면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게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1,000만 살고 있는 것은 진짜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모든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다 보니까 다 올라와서 살고 그 서울이 이제 관할 구역 내 개발할 땅이 없다 보니 심지어 남산 후암동이나 해방촌 같은 데 가보신 적 없으시죠? 그게 달동네거든요. 평지에 살 게 없다 보니까 산 중턱에다가 무허가 판잣집 짓고 살고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도로 등의 기반설이 닦이다 보니까 산 비탈 중턱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비정상적입니다. 대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필수시설이 갖춰져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TV 보시다 보면 산 중턱에 혼자 사시면서 개울물로 밥 해먹고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기 수도 없이 잘 사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분들 꼭 계시던데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기반 시설 없이 생활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남양주에 거주하면서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까지 이용하셨던 도로, 주차장, 전기, 수도 등의 일체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종류는 총 50개 정도를 각각 두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54개입니다. 54개를 7가지 시설 분으로 현재 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과 관련된 종류 구분에 대해서는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게 1번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6번, 7번 묶어놓습니다. 어차피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기반설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최근 4년 동안 계속 반복 출제한다면 아마 올해도 시험에 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개사 시험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면 5년을 임기로 해서 계속 시험 문제 내시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챙길 것이 있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들이 교통시설 시험에 내게 되면 다들 맞춘다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뻔히 출제할 거 알고 있다고 하면 1, 2, 3번간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십니다. 대신 4번 넘어가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헤매기 시작하고 5번, 6번 넘어가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다 보니 꼭 6번, 7번을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4년 동안 시험에 냈을 때 3번은 6번, 7번 가지고 시험 문제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향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번 보시게 되면 보건위생시설 찾으셨죠. 화장시설과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 수목장 등을 말하게 됩니다. 장례식장, 도축장. 모두 죽음과 관계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으로서 부속시설로서 장례장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얘도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 생각하시고 저 죽음과 관련된 시설을 죄다 보건위생시설이라 한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소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라는 것 각각 확인하시는데 여기 환경기초시설은 도시생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란 말로 대신 하시는데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 하수, 폐폐 4가지를 환경 기초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냈던 것이 있다면 이 폐차장을 교통 관련 시설로 시험에 낸 적 있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등을 시험에 낸 적 있기 때문에 환경 기초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로.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수도와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상수도, 수도를 말하게 될 텐데 저 수도라고 하면 유통, 공급, 시설입니다. 그냥 줄치지 마시고 그냥 3번 보시게 되면 유통 업무 시설, 3번 유통 공급 시설 바로 뒤에 유통 업무 설비로서 그 다음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줄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줄치지 마시고 그냥 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아닙니다. 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상하수도란 말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하수도가 만약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엉뚱한 곳에 유통공급시설에 가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줄치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냥 해주실 것은 6번과 7번만 좀 잘해주시면 되시고요. 6번과 7번 잘해주시고 이걸 비교해서 문제 만드는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만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위생시설이라 한다. 도축장도 소, 돼지 잡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시설로 연결해 주시고 하수 폐폐라고 하면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기반설의 종류, 기반설의 세분 찾으셨죠? 2년 전에는 2번, 3번에 관한 문제를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1번입니다. 그래서 도로 세분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총 7가지 있죠. 7가지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옆에다가 고속도로라는 것 하나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린 정답이라 해주십시오. 도로 그냥 보시면 도로는 7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란 말 각각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속도로는 눈에 안 보이지 않으십니까? 틀린 정답입니다. 더 이상 하시는 거 없습니다. 끝에 다 도로로 끝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3번 광장이라고 하면 끝에 다 광장은 끝나기 때문에 광장의 세부 분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자동차 정류장이라면 터미널 개념이 적용되었을 때 그것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시험에 내게 된다면 최근에 2, 3을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1, 도로를 세분하게 된다면 고속도로는 도로 세분 종류가 못 된다. 그렇게만 판단해 놓습니다. 하다못해 참고에 대해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9번부터 14번까지는 천천히 해 나가실 거고요. 15, 16 묶어 놓습니다. 15, 16 묶어 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말과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냥 보십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이 16페이지 15번 보시면 됩니다. 예.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에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하여 이걸 가로 해놓으라고. 가로. 예, 그거 해놓으시라고. 예. 그리고 16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 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 줄만 쳐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동전의 양면 관계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도로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확인되셨는데 우선 16번 기반설 부담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인 3가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6가지 사항을 결정하게 되면 개별 토지 소유자, 민간의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 건축물 건축하는 것을
개발 행위라 표현하고, 저 개발 행위에 따라 새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건물, 상가나 주택이나 공장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걸쳐 테크노밸리에 새로 공장 만들게 된다면 그 공장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구리 시민과 남양주 시민의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인구는 전기 수도 사용량이 예전과 같아진다, 좀 더 많아진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 수도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저 기반설을 설치 가능한 곳과 설치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 놓은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를 연동제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1. 용도지역 용도지구였습니다. 2번 용도구역으로서 개시수도 기억나십니까? 그 개시수도에 개발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없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우리 한 2004년, 2005년도만 하더라도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학교시설 분담금으로서 500만 원 정도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개발하면서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라고 하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성격 가지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제입니다. 반면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우리 인구 밀도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땅이 있을 때 각각 대지 면적이 100인데 1층짜리 건물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를 만들어 놓으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었습니다. 같은 대지 면적에 각층의 바다 면적합 50제곱미터인 10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대지 면적이지만 100제곱미터일 때 2명 이용하는 것과 100제곱미터였을 때 20명 이용하게 되었다면 건물 층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지에 이용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밀도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저 밀도 관리한다는 것, 밀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관리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우리 용도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적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저 관리란 말 쓰게 된다면 그는 비개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관리하겠다, 밀도 관리하겠다, 이 말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층수를 대폭 낮추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원래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면 5층짜리 건물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규제 가하는 곳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것으로 원래 용적률이 500%였다고 하면 최대 250%까지 낮추는 것을 강화라 표현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알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 드리니까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강하란 말은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킨다.
용적률을 좀 더 낮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보층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시고 하단부에 행정계획의 법적 지위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상위 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계획인데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상위 계획은 국가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각각 구분되게 되면 그 내용을 서로 달리했을 때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었다면 상위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서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교재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그 내용 달리한다면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서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확인되셨습니다. 이제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죄송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습니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면 일반 국민의 구속력 없는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는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틀립니다. 서로 구속력 없는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상위 계획을 우선하는 게 맞지만 하나는 구속력 있는 계획이고 하나가 구속력 없는 계획이었다고 하면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일단은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이 위법하고 부당하며 진짜 악법이라고 하면 얘는 무효이다? 소크라테스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악법이 있다고 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 있는 하위 계획이 구속력 없는 상위 계획과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면 일단은 유효하다. 일단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번에 대해서는 통용된 이야기지만 만약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내용을 달리할 때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3번, 4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광역도시계획부터 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